몸이 안 좋으면 기력이 허해졌으면은 고단백을 먹어서 기력을 보충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단백질 섭취량이 이제 체중 킬로그램당 뭐 한 1g. 예, 1g 정도로 보면은 뭐 70kg인 사람은 70g. 70g. 이제 그 고기 1인분 정도의 단백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1인분 갖고 양이 차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2, 3인분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과하게 먹는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토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주치 닥터 박미수입니다. 오늘 신장 디톡스 전문가 이창희 약사님을 모시고 신장 건강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약사님,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신장을 위해서 태어난 약사 이창현입니다. 오늘은 박민수 박사님과 함께 신장 디톡스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신장 건강을 한번 망가지게 되면 별 이제 정상이 없기 때문에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해독 필터이자 그다음에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는 균형기관이자 혈압 조절과 적혈구 생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신장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 신장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신사구체는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혈관의 노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사구체 여가유 같은 경우에는 30대에는 평균 100에서 120 정도를 이렇게 유지하다가 40대에는 90, 60대에는 60에서 70. 물론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들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차가 굉장히 큰 장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매우 신경을 써야 하는 장기인데요.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신장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모든 어떤 궁금증을 조금 풀어줄 수 있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약사님,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나쁜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식습관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식습관. 그리고 이 식습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짜게 먹는 거. 짜게 먹는 습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물을 좀 부족하게 먹는 거. 물을 부족하게 먹는 습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단백질 섭취에 관련된 오해. 매우 흥미진진한데요. 첫 번째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짜게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몸속에 이제 혈중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몸에서는 이제 삼투압이라고 해서 그 높아진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수분이 이제 혈액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혈관 상태에 비해서 혈류량이 늘어나, 그러니까 혈압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상태로 이제 신사구체를 갔을 때 신사구체는 그 높아져 있는 혈압에 이제 좀 방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손상이 좀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점차로 이제 신장 그 신사구체가 경화 형태로 이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짜게 먹는 습관이 우리가 이제 혈압을 올린다 정도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속되었을 때는 신장 기능을 망가뜨릴 수 있는 만성 신부전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짜게 먹는 습관이 고혈압을 일으키고 심장 질환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비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짜게 먹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조금 이렇게 딱 집어서 소금 섭취에 대해서 우리 하나 가이드라인 주신다면 어떤 부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피곤해서 힘을 좀 써야 된다라면 소금 섭취를 적당히 하는 게 좋지만 만약에 내가 혈압이 높아져 있고 또 이거 신장에 대한 관련된 질병들이 좀 걱정이 되신다고 한다면 조금 저염식을 하는 게 좋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조절이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단 이제 금방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금 섭취를 하더라도 만약 이 부분을 버플링 완충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물 섭취가 그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 물 섭취를 말씀드리면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많이 했어요. 물이 너무 많이 먹으면 수독이 생기지 않느냐. 그다음에 수독이 그가로서 붙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 몸의 어떤 기전상을 봤을 때 몸에 물이 필요한 상황일 때 이제 물을 먹게 되고 또는 물을 이제 더 가지고 있으려고 하죠. 그래서
부었다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일정량의 수분 이상으로 세포들이 물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몸에 필요 없는 무언가가 많아졌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배출해내기 위해서는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을 해줘야 그래야 이제 몸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항상성을 다시 회복을 하겠죠. 그래서 뭔가 몸에서 필요할 때는 물을 먹어줘야 되는 게 맞고 그 물이 들어가서 높아져 있던 농도를 낮춰놨을 때 몸이 다시 제대로 된 항상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뭐 소변 배출이나 땀의 배출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붓기가 다시 원상복구가 된다. 그러니까 순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네. 적절한 수분 섭취가 돼야지 세포와 세포 외 그리고 혈액의 어떤 밸런스가 맞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종 같은 것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몸짱 열풍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은 단백 섭취가 좀 가다하신 분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신장 질환이 있고 신사후체 여가에 떨어진 분들은 단백 섭취를 오히려 두려워하는데 네. 그런 분들이 또 근감소증이 있으니까 네. 단백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이렇게 하면서도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네. 그런 팁을 조금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단백질에 대한 부분이 좀 이제 대중들의 인식이요. 네. 몸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기력이 허해졌으면은 고단백을 먹어서 기력을 보충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장 디톡스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단백질이 부족한 상황, 그러니까 기력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되게 이제 에너지 고갈이 많아져 있고 몸이 어떤 ATP 생산량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를 해주면은 이 단백질은 이 AMPK 강제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암모니아 가스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 자체는 암모니아 가스 이 자체가 바로 또 뇌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몸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이 뇌질환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될 가능성도 그렇죠. 높습니다. 또한 또 대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일어나고 그 아미노산이 다시 탈아미노기 반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요소로 빠지게 되는데 이 요소 자체도 결국은 이제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몸이 이제 허약하신 분들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과하게 먹는 것이 맞냐? 그러면 저는 좀 부정적이죠. 분명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단백질은 모든 영양소 그렇지만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몸의 어떤 정상적인 해로 반응 그리고 신장 디톡스를 까지 고려한 적정한 단백질 섭취의 양과 원칙이 있다면 어떻게 좀 제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려져 있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단백질 섭취량이 이제 체중 킬로그램당 뭐 한 1g. 1g 정도로 보면은 뭐 70kg인 사람은 70g. 70g. 근데 사실 70g이라면 되게 작은 양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고깃집을 가면은 고기 1인분이 한 150g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지방까지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이제 그 고기 1인분 정도의 단백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정도 드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크게 몸에는 무리가 안 되겠는데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1인분 갖고 양이 차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2, 3인분 먹기도 하고 또 이제 막 과하게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단백질만 골라서 섭취도 하고 또는 파우더로 된 단백질도 드시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과하게 먹는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중년 여성분들이나 노년층은 단백질 흡수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고민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단백질 흡수를 좀 돕기 위해서 제안해 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단백질 흡수를 생각만 했을 때는 이제 약국에서 이게 의약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파인애플 효소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음식에서 보면은 파인애플 효소가 단백질을 이제 분해해서 소화가 잘 되게끔 해주고 또 몸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품들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흡수라는 그 단계가 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장도 더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유산균들도 같이 복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유용한 팁을 잘 말씀해 주시고 단백질 섭취도 이제 근육 형성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는데 단백질 섭취의 골든타임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운동을 했을 때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근섬유들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거기에 손상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 손상을 오랫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재생이 떨어질 수가 있고 또 그 손상받은 자극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복구를 해줄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 바로 좀 휴식을 취하면서 그때 단백질을 보충해주면은 빠른 속도로 좀 복구가 되기 때문에 운동 후 한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단백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말씀드렸다면 단백질 섭취가 근육 성장 이루어지는 타임은 하루에 3번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사이에 이제 근육이 좀 분해가 됐거든요. 가볍게 단백질 이 포함된 뭐 견과류라든지 계란 하나 좀 드셔주시고요. 운동 후에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단백질 섭취하시면 근육 성장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밤에 주무시기 전에 뭔가를 이제 야식을 먹어야 된다 한다면 뭐 그럴 때는 뭐 탄수화물 먹으면 이제 굉장히 이제 근육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때 간단한 견과류라든지 그런 거 먹으면 밤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이제 우리가 신장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약들을 드시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제의 올바른 섭취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약과 신장 건강과의 관계. 아무래도 약사님이 완전히 전문가이실 거니까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약은 간에서 대사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뿐만 아니라 신장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약들이 대사되고 있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간은 우리가 섭취한 약물의 약이 몸에 들어가서 약효를 나타낼 수 있게끔 이제 대사를 해주고 그렇게 이제 약효를 나타내는 그 과정에서 약물은 항상 간에 부담을 주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사를 이제 해준 물질이나 또는 약효가 끝난 이제 폐기되어야 되는 약성분들은 신장을 통해서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되어야지만 끝이 나는 거거든요. 무조건 소변을 거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약물들이 간에서 대사가 대부분 다 되지만 또 그렇게 된 것만큼 모든 약물들이 다 이제 신장을 통해서 배출돼야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약물들은 간 독성과 신장 독성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그리고 단일 약물로서 신장 독성이 제일 강한 약물을 이제 얘기하면은 보통은 이제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근데 사실 일반인들이 항암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맞아요. 다수의 국민들이 모르고 노출 강도가 높진 않지만 노출 빈도가 되게 높은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진통제라든지 항생제. 그래서 이러한 약물들이 단기간에 어떤 신장에 타격을 주진 않지만 장기간에 거쳐가지고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는 아주 위험한 약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모든 약물들은 신장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약물을 먹을 때는 이 약이 자기에게 꼭 필요한 약인지를 반드시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와 상의해서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불필요한 약을 이제 먹지 않도록 굉장히 이렇게 주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그러니까 병원에 처방되는 약물 외에 뭐 약국에서 본인이 임의로 이렇게 먹는 약물들 아니면 영양제 같은 부분들도 콩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체크를 해서 과도하게 신장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신장 기능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계속 듣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우리 약사님이 우리 신장 건강 어떻게 보면 침묵의 장기이자 한번 손상되면 복구가 굉장히 어려운 신장 건강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신장 건강을 지키는 약사님만의 핵심적인 원칙, 팁, 내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보는 부분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과도한 에너지를 쓰게 됐을 때 분명히 몸에 무리가 가게 되고 그것이 스트레스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하고는 이제 반대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장의 부담이 더 가중화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요즘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이제 드리고 있고요. 잠을 자는 것이 가장 큰 휴식인데 사실은 또 잠을 또 못 자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으면 예민해지고 그다음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이 더 많아지고 더 각성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좀 자기 위해서 이제 제안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이 신경 스트레스가 이 앞쪽에 전두엽 쪽으로 이제 차 있어요. 그리고 전두엽에 차 있는 스트레스가 안압을 높여가지고 눈이 조금 충혈되거나 뻑뻑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녁 시간대쯤에 이렇게 이제 주먹을 쥐면 여기 살짝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제 눈에 딱 대고요. 그러니까 눈알 자체를 이제 압박하는 게 아니라 눈 두덩이를 눌러주면서 압을 이제 좀 눌러준다는 느낌이고요. 이렇게 손으로 눈으로 누르면서 입으로 압을 이렇게 이제 빼주는 느낌으로 하면은 눈도 좀 시원해지지만 이게 뇌파가 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한 가지 집중하는 게 사실 이제 음식들 중에서 저희가 주의할 것도 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신장 건강을 해치는 음식 중에서 이제 급부상하는 다크호스죠. 바로 과당입니다. 과당. 이 과도한 과당은 결국은 이제 몸의 요산 수치를 상당히 높이는 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서 생성되는 이제 결정형 요산들이 결국은 침착이 되면서 장기들의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신장에 다 모아져서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신장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과당이 포함된 음식을 조금 소개해 주면 이게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액상과당, 그러니까 음료수죠. 많이 먹는 음료수들에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이제 모르고 먹는 과당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과일. 원래 이제 과일에 들어있는 당이 과당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신장 상태가 안 좋고 요산 수치가 좀 문제가 있는데 과일은 몸에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과일을 드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과일이 그 상황에서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과일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과일을 적당량 섭취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름 되면 이제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신 분도 있는데 과일 섭취가 너무 많아져서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신장이 떨어지신 분들은 과도한 섭취를 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아까 뭐 해독의 또 다른 파트너인 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다음 우리 몸에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뭐 이 모든 장기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다 이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간하고 장이 나쁜데 신장만 좋아질 수도 없고 또 신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간과 장의 이제 협조를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간은 요즘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뭐 미크시스라든지 이제 간에 좋은 그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 도움을 받고 또 반대로 간에 이제 무리가 안 되게끔 뭐 지나친 음주라든지 너무 과로 같은 거 좀 피해 주시면 좋고요. 장도 마찬가지죠. 좋은 어떤 유산균 제품, 유익균 제품들을 드셔주면 좋겠지만 또 반대로 장에 안 좋은 것들을 너무 이제 많이 먹는 것을 좀 피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약사님 덕분에 우리 신장에 보내는 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지 그리고 신장관리법에 대해서 총 정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온토리 구독자분들의 신장 건강을 위하여 자 같이 한번 화이팅! 그리고 다음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